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토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포항 영일만 일대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제 기자회견까지 있었지만 의구심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창 경북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부 명예교수,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자, 어제 이 유전 탐사 분석을 진행했던 이 액트지오의 아브레우 이 고문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꺼냈습니다. 먼저 그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의 주소지가 미스터 아브레우 고문의 개인 주택이 맞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The answer is yes. The design of the ActiGeo is to be a new breed of consulting companies. And companies all over the world are decreasing their staff. There's a lot of really good talent out there around the world. The only thing that we need to do our job is computers, software, and a camera. 20% is very good in a frontier basing. The answer is, don't get me wrong, is still risky. It's 20%, meaning there's 80% chance that it will not work. Frontier basing means we haven't found sizable economic hydrocarbons yet. So then it has more risk. And the only way to test that now is for drilling. 예, 유 교수님. 어제 이 아브레우 고문이 발표한 것은 기존에 검토하지 않았던 새로운 7개의 유망지구를 발견을 했다. 성공 확률은 20% 꽤나 높은 것이다. 그러나 정말 이게 유전이 나오는지 석유가스가 있는지 여부는 시추를 해봐야 한다. 그러니까 성공 확률은 굉장히 높지만 실제 있는지 없는지는 시추를 해보는 거 말고는 알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이 실망감이 더 큰 건가요? 아니면 기대감이 더 큰 건가요?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예. 지금 아브레우 대표가 얘기한 정식적으로는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고문, 예, 고문이 정부에서도. 예, 알겠습니다. 고문이 발표한 20%의 가능성을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지질학적 성공 가능성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성공 가능성이 지질학적 성공 가능성뿐만이 아니라 상업적 성공 가능성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지질학적 성공 가능성은 우리가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 있으려고 하면은 몇 가지 요인들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일치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보면은 저류함, 근원함, 트랩, 덮개함 예.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해가지고 점수화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20점이 맞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0점 만점에 20점 맞았으니까 그거를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경우에 15점 맞는 것보다 20점 맞는 게 상대적으로 높죠. 예. 그러면 우리가 지질학적 성공 가능성이 그렇다는 얘기고 이거를 갖다 잘못 오해를 하시면은 그러면 5개 공을 뚫으면은 한 공은 성공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 아까 7개 구조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구조 뚫을 때마다 이런 지질학적 성공 가능성은 항상 똑같습니다. 시추 한 번 할 때마다 그렇죠. 성공 확률은 20%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정부가 그렇게 설명했어야 되는데 예. 처음에 이 대통령 발표하는 날 예. 정부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예. 시추공 5개를 뚫으면 그중에 하나는 성공할 확률이다. 이렇게 20%를 설명하면서 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140억 배럴을 얘기를 하는데 예. 그 140억 배럴이라는 것은 매장량이 아니고 네. 자원량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그걸 이제 오해하실 필요가 있어서 좀 그걸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140억이라는 것은 7개의 구조가 있는데 네. 그거의 크기들을 보면은 다 합쳐보면 그게 140억 배럴 정도 된다. 예. 그런데 그게 과연 그 구조 내에 석유가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들어가 있으면 얼만큼 들어가니 그거는 모르는 거죠. 그 추정치도 사실 30배럴에서 140배럴 굉장히 범위가 크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 예. 대해서도 질문은 있었는데 그렇죠. 예. 명확히 좀 해소가 됐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잘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질학적 성공 가능성이 20%고 예. 그다음에 자원량이 140억 배럴이다 최대.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금부터 이제 시추를 해서 네. 그거를 정확하게 석유가 있느냐 예.
없느냐? 없으면 뭐 매장량 필요 없는 얘기죠. 그러면 예. 140억 배럴이 있다고 만약에 가능성을 생각하고 20% 정도 생각을 한다면 그 정도 추산이면은 시추를 해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워낙에 이제 시추하는데 현재 비용이 많이 든다 상황에서는 보니까. 해볼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140억 배럴이 매 예. 20%의 지질학적 성공 가능성을 갖고 있으면 적어도 자원량으로서는 예. 네. 뭐 한 20억 배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돈이 탐사비가 얼마가 될 터인데 거기에 예. 20억 배럴 정도를 보고서 돈을 투자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결정을 이제 의사 결정을 해야죠. 예. 그래서 그런 의사 결정을 하는 거는 누가 하냐면은 한국석유공사 경영진들이 이제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경영진들이 의사 결정을 해가지고 예. 그걸 시추를 해가지고 찾으면은 다행이고 네. 실패를 하면은 이제 석유공사의 적자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진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죠. 어떻게 보면은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월요일 날 발표를 하면서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라고 하니까 시추하기로 정부는 결정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모양새가 예. 대통령이 재가를 했으니까 대통령한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모양새가 그렇게 됐어요. 대통령이 발표하면서 그렇죠. 승인했다 이런 예.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한국석유공사의 일이거든요. 이 공사의 경영진들이 의사결정을 한 거고 예. 그거를 이제 정부에다가 보고를 한 거고 네. 그걸 이제 대통령실에서 뭐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 이제 발표를 하게 만들었는데 예.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회사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을 대통령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양새로 됐으니까 이게 참 좀 우스꽝스러운 모양이 됐습니다. 예, 이게 뭐 이런 네. 대통령이 굳이 발표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이제 논란은 이제 정치적 논란이기 때문에 그건 네. 이제 잠시 뒤에 조금 더 정치적 패널들과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이 소장님, 이 대통령 발표 이후에 이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아브레오 고문을 믿을 만한 사람이냐, 정말 세계적인 전문가이냐, 그리고 이 분석을 진행했던 이 액트지오라는 이 회사가 이 정말 뭐 멀쩡한 회사 맞냐, 어떤 뭐 가정집, 휴스턴에 있는 가정집에 소재를 두고 있고 매출도 그렇고 또 기업인 수도 그렇고 너무 형편없지 않느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사실 의혹이 불이 붙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좀 명쾌하게 해소가 된 건가요? 아마 입국할 때부터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가장 관심을 갖던 게 예. 야, 2,200조 원의 프로젝트를 연매출 뭐 27,000달러의 소규모 업체가 가능한 건가? 3천만 원대 정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뭐 이전에 이제 이 남미의 이 가이아나 광구도 이제 주도했다고는 하지만 네. 소규모 푸티크라고 보면 설명하다 보니 네. 본인에 대한 의혹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한 의혹이 더 불거졌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 어제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느냐. 아브레오 고문의 경우에는 석유개발탐사분야에서만 40년 가까이 일한 경험자이고 컨설턴트다. 네.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액트지오는 탐사 결과물을 분석하는 컨설팅 업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탐사 결과물이 2D, 3D, 엑스레이를 갖다 주면 엑스레이를 판독하는 컨설팅 업체여서 우리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카메라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내가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본사 맡고 그리고 14명의 직원은 전 세계에 나눠서 분포가 돼 있다라는 네.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형 프로젝트 맡기엔 너무 영세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대형 글로벌 정유사들은 자체 내에 탐사팀이 별도로 있어서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유전 개발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틈새 시장에서는 이렇게 업계 스탠다드가 바로 소규모 작은 업체, 뿌띠가가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네. 하면서 과거에도 이제 팀원들의 경우 한 14명 정도를 데리고 있는데 예. 엑선모빌 등 글로벌 이 정유회사에서 20년 이상 일한 전문가들이 포진돼 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전문가인 우리 교수님이 보실 때는 아브레오 교수 또 이 박사 그리고 고문 그리고 이 액트지오라는 회사는 뭐 설명이 믿을 만한가요? 신뢰할 만한 건가요? 그 에브리오 고문 예. 그분의 경력을 보면은 경력 관리를
비교적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는 뭐 수준이 높다라고 그렇죠. 평가할 그 수 있는. 브라질 출신이고 네. 브라질의 그 국영석유 회사가 페트로브라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경력을 시작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의 거대 그 석유 기업인 엑산모빌로 가서 한 30년 동안을 근무를 하면서 나중에 그룹장까지 하고서 이제 예. 은퇴를 했거든요. 네. 경력을 매니지먼트를 아주 잘했죠. 그래서 거기서 은퇴를 한 다음에 나와서 조그만 자기 개인 사업체를 만든 거예요. 그럼 본인이 거기 그 사업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냐면은 이런 그 기술적인 자문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네. 어디를 상대로 그 거대 기업인 엑산모빌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엑산모빌도 우리 한국석유공사보다 더 큰 기업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그 컨설팅을 해줬으니 경력상에서는 아주 좋죠. 그럼 우리나라의 한국석유공사가 우리 지금 동해 심해에다가 탐사를 하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좀 자문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 리스트를 보니까 그 사람이 적합하다. 그래서 그 회사에다가 의뢰를 했던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오늘까지 온 건데 사실 그 계약을 수의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어저께 그 브리핑할 때 보니까 4개의 업체를 해서 그중에서 하나를 선발을 했다. 이제 이런 표현까지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석유 업계에서 일어나는 일로서는 상당히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일이다. 일이다.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혀 아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 뭐 4개 업체 중에서 한 곳이 이제 선발이 돼가지고 자문을 구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이렇게 소규모 작은 회사의 한 곳에만 의뢰하는 것도 좀 위험한 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소위 말해서 자료, 네. 한국석유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많은 회사한테 퍼지면은 이게 기밀 노출이 돼요. 근데 그게 만약에 이제 개인 회사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뭐 기밀 유지가 또 중요할 수 있지만 어차피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이거는 뭐 기밀 유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아니죠. 건 아니냐라는 국가의 기밀이죠. 얘기도. 이건 돈이 달려 있기 때문에 예. 국가의 기밀이고 이건 아무한테나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선별된 기업한테 네. 그 자료를 주고 당신이 한번 해석을 한번 해서 그 해석된 거를 갖고 와봐라. 그러면서 기밀 준수 사항을 다 계약서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고문이 들어오면서 내가 더 이상 말을 못하는 이유는 기밀 유지 사항 때문에 맞아요. 그렇다 예.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네. 어제도 기자회견에서 이제 자신이 왜 이 새로운 7개 유망지구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는지에 대해서 비밀 유지 협약 때문에 더 상세하게 설명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좀 하긴 했습니다. 또 한 근데, 가지 예. 의문점이 있기는 했습니다. 대형 석유 회사, 그러니까 우드사이드라는 회사가 진작에 장래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철수한 사업을 다시 추진한 거란 말이죠. 왜 그 대형 석유 회사와 판단이 달랐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맞습니다. 이제 2007년부터 이제 호주의 거대 이제 탐사 업체인 우드사이드가 네. 무려 15년 동안 공들여서 동해안을 샅샅이 뒤졌어요. 네. 근데 장래성이 없다라고 해서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조기에 나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 야 지분 조강권 50% 투자하고 손해 보면서 조기에 빠져나갔다라는 건 이게 성공 가능성 그만큼 낮게 봤다는 게 아니냐라는 네.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자 정부의 설명은 이겁니다. 당시에 이 전체 면적 6-1과 8광구 면적이 전체 4,500km 제곱킬로미터 면적인데 우드사이드는 절반 이하, 절반 이하만 훑었다. 탐사를 했고 나머지 우드사이드가 빠져나간 이후 다시 석유공사가 그 나머지 부분을 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드사이드 입장을 보게 되면 본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M&A가 있었어요. 예. 광물회사에 대한 인수합병 때문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헤칭 차원에서 우리 한국뿐 아니라 미얀마 같은 다른 사업도 동시에 철수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선택과 집중으로 인해서 빠져나갔던 거지 절대 이게 가능성이 없어서가 아니다라는 거고 네. 그렇게 얻은 자료, 이 지금 우드사이드가 철수하면서 남겼던 자료 플러스 그동안 이제 석유공사가 축적된 자료 플러스 여기다가 자체적으로 나머지 부분, 나머지 절반 이상의 추가 탐사한 자료를 더해서 액티지오가 새롭게 이번에 네. 이제 유망지구 7개를 도출해냈다라는 겁니다. 아니 사업성이 어제- 있었다고 판단을 잠시만요. 했다면 어제 네. 석유공사의 정확한 표현은
그 우드사이드가 개발했던 세 개의 지구가 있는데 이제 주작, 홍계, 방어라고 하는데 홍계 쪽에서는 이제 CO2가 발견돼서 경제성이 닫았고 이번에 지금 이 아브레우 고문 쪽에서 액트지오에서 발견한 새로운 7개 지구는 사실 그 세 개 지구와는 별개의 다른 새로운 7개 지구고 그것은 3D 탐사를 통해서 우드사이드가 하지 못했던 곳까지 더 깊숙하게, 더 넓게 봤다. 이제 이게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드사이드가 훑은 지역을 다시 봐가지고 이제 새롭게 발견했다. 이런 맥락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예,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용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탐사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예. 우리가 그 어느 지역에서 석유가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거를 이제 탐사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개념을 가지고 탐사를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탐사 개념, 또 플레이 컨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A라는 회사가 들어와서 이런 플레이 컨셉을 갖고서 탐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별로야. 그래서 이제 철수를 했거든요. 그럼 또 다른 회사는 들어와서 그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그런 그 탐사 개념보다는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탐사 개념, 예. 이걸 갖고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런 새로운 탐사 개념으로 우리나라 동해안을 보니까 7개의 구조가 보였다라는 얘기가 바로 어저께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일각에서 이 호주의 대형 유전 회사인 이 우드사이드가 해서 실패하고 떠난 데를 왜 또 갑자기 또 뒤졌느냐, 뭐 이제 이런 의혹이 있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맥락에서 예,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이해를 되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군요. 네. 이번 사안으로 주식시장도 상당히 요동을 쳤습니다. 처음 뉴스가 나왔을 때는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오히려 어제 기자회견이 나온 후에는 주식시장이 곤두박질을 쳤거든요. 그만큼 이번 영일만 유전 가능성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주식시장 반응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주초에는 거의 광풍 수준이었어요. 예. 뭐 대여섯 종목이 한꺼번에 상한가를 치는가 하면, 근데 이제 6월 6일 현충일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 거치면서 좀 차분해지면서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아마 가스공사 상장사 가운데 굉장히 덩치가 큰데 예. 상한가 가기는 처음이었어요. 그랬죠. 근데 어제는 또 12% 넘게 떨어져서 이 테마를 보게 되면 석유주만 있는 게 아니라 가스주, 철강주까지 엮였어요. 네. 그러니까 철강은 도대체 왜? 이게 석유 수송하려면 강관이 필요하겠다. 예. 기대감, 네. 기대감이 먼저 반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묻지마 투자의 전형도 있었는데 사실은 한국석유공사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그런데 사명이 한국석유라고 있어요. 별도의 회사입니다. 예. 여기는 아스팔트 비포장 대로를 만드는 공업 제품, 석유하고 가스전을 관련이 전혀 무관한 없네. 회사인데 네. 이틀 연속 상한가에 갔어요. 근데 어제는 다시 15% 넘게 떨어졌는데 사실은 전문가들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여기는 석유는 파봐야 알아. 정말로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돼도 정부 추산으로 10년 넘게 2035년에 가야지 상업화가 가능한데 네. 벌써부터 어떤 게 수혜가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기대감이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일 수도 있다라는 증시격언이 딱 맞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 이게 좀 이것도 정치 공부인데 대통령이 발표하니까 사람들이 더 기대감이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참모였다면 좀 뒤로 빠지시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너무 크고 네.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 때도 기억하셨잖아요. 네. 그때는 2단계 탐사 시추 결과 나온 거 확인하고 발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프닝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게 희망 고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일 잘못한 건 석유공사. 네. 두 번째는 산자부도 잘못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위에서 물을 창출하는데 5천억 원 투자해서 2,200조라고 얘기를 해버리니 네. 이게 정말 되는 거 맞아? 의심도 있지만 기대가 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석유공사 그다음에 이렇게 작은 회사가 왜? 이런 의문이 나올 때마다 또 이제 두더지 게임처럼 해명하고 또 이제 불러들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걸 반복하게 되면 신뢰가 떨어집니다. 네. 뭐 제가 대통령실이나 정부를 뭐 이렇게 옹호해 줄 건 아니지만 정부, 그러니까 산업부 고위 공무원을 만나서 왜 대통령이 발표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거는 자기들이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한 5개월 넘게 연말부터 작년 연말부터 이제 계속 검증을 거치고 여러 가지 이제 신중하게 접근을 해봤는데 이 정도 사안이면은 역대 어느 정권이어도 어떤 대통령이어도 충분히 대통령이 발표할 만한 사안이었을 것이다. 이제 그분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뭐 정무적인 판단이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글쎄 대통령이 발표하는 게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가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프로젝트는 이전 정부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건 아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야 20% 성공 가능성이니까 8, 90%는 실패하니까 야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안 돼. 재정 투입은 안 돼. 해외 투자, 민간 투자 끌어들여.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예. 제로에서 시작해서 가능성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거든요. 네. 국익 차원에서 그러면 교차 검증을 통해서라도 조금 더 큰 회사, 예. 조금 더 브랜드 있는 회사, 조금 더 업력이 있고 성공 가능성을 많이 있었던 회사가 와서 교차 검증하는데 얼마 안 들거든요. 지난해 여기 액티지오사의 매출을 보면 매출 대부분이 한국석유공사가 지불할 거 있을 텐데 70억 원 내라면 70억 원 또 투자를 해서 검증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해소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이 얘기는 이 소장님하고 우리 유 교수님이 조금 입장을 달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석유 전문가, 유전 개발 전문가들은 그렇게 교차 검증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비밀 협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보안상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문가들 쪽에서는. 전문가들의 보는 결에는 그렇게 큰 편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국내 전문가가 검증을 했고, 예. 그래서 이제 큰 편차가 없으니까 이제 동의를 했던 거고, 또 이제 우리 이 소장님께서 아까 이제 새로운 큰 회사에서 큰 회사에다 검증을 받자. 해도 그렇게 큰 편차는 안 날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 이 예. 액트지오가 한 거랑 전문가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확한 팩트는 뭐냐면은 20%의 성공 가능성. 아까 우리 그 아브레오 대표도 예. 20% very good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그러나 still 리스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80%는 리스크한 거죠. 80%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네. 이게 이제 마냥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20%의 성공률이라면 굉장히 높은 거니까 이제 뭐 시추를 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연말부터 이제 시추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유전이 진짜 이 석유와 가스가 있는지 확인해 가는 겁니까? 그 시추선을 이용을 해서 예. 그 땅을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게 시추 심도가 한 2km 내지 3km 정도로 예상을 해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네. 바다가 한 1km, 이제 바다 밑에서 수심이 또 1km고 예.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2km, 3km를 또,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추를 다 끝나면은 그 각 우리가 목표층이라 그래요. 석유가 들어와 있을 지역으로 생각되는 그 지역에 대해서 기기를 집어넣어서 석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검증을 합니다. 이제. 네. 그래서 거기 석유가 있다라는 표시가 나오면은 그러면 얼마 정도 나올까 하루에 그 테스트를 합니다. 네. 그런 과정을 다 겪는 게 뭐 한 4개월, 5개월 이렇게 걸릴 그게 개월, 또 5개월? 경제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건 또 별개죠. 지금 그거는 또 별개예요. 네. 그래서 우선 그 석유가 있다. 네. 그다음에 그 석유가 하루에 얼마 정도로 나오더라. 네. 요 정도까지만 아마 내년 5월달 상반기. 한 1년 상반기 정도 뒤에. 정도면 나오고 그것도 없으면은 그냥 뭐 실패한 걸로 이제 그럼 이제 다른데 또 하나 네. 뚫는 거. 그건 이제 결정을 해야죠. 이제 그때 가서. 지금 이제 정부는 5개 정도는 뚫을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때 가서 또 다시 재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먼저 그 일반적인 말씀을 네. 일반적인 그 외국의 국영석유 회사의 말씀을 드리면은 외국의 국영석유 회사는 자국 내의 어떤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석유 탐사를 할 때는 자기 돈 안 들입니다. 투자를 받아라. 그렇죠. 외국의 어떤 회사들을 끌어들여서 너희들 돈 갖고 너희들이 한번 거기 탐사를 한번 해봐. 네. 그래서 실패를 하면은 당신들 철수해서 나가고 네. 성공을 하면은 그 석유가 나오는 그 생산물이 있잖아요. 석유라는 예. 그 생산물을 분배를 할 때 60 내지 70%는 국영석유 회사가 갖고 네. 나머지 30%는 너희 투자를 했으니까 그걸 갖고 너희들끼리 나눠서 가져.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한국석유공사가 국영석유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거를 100% 투자를 하겠다는 게 저는 조금 그래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고위험 프로젝트라서 80%의 리스크가 있으니까 예. 이러지 말고 단독으로 하지 말고 외국 회사를 좀 끌어들여서 위험을 분산을 시키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생산물 분배를 할 때 우리한테 유리하거든요. 우리가 뭐 다 100% 가질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위험이 분산이 되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네.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하고.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저런 다양한 의견들을 좀 정부와 석유공사가 좀 듣고 거기에서 좀 현명한 판단을 좀 내리는 게 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기분 좋은 한 주였던 것 같긴 한데 여러 의혹과 논란이 있어가지고 조금 찜찜하게 예, 토요일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인창 경북대 지구시스템과학부 명예교수,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